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요,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이것은 축전지 설비 용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전지 설비를 수변전실에 도입을 할 때, 용량 산정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적인 사항까지 고려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국토해양부 건축정기 설비 설계 기준을 보셔야 되고, 또 수험생들이 또 많이 보고 있는 성안당 전력 시설물 설계도 참조하시면 참 좀 더 쉽게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는 정리해 놓으시고 바로 이 문제가 정리됐으니까 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전력기준위 협회지도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의 동향에 대한 것들을 서브노트에 첨부하신다면 참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요. 이것도 면접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면접 물어봤습니다. 면접관이 이제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던 그 대제목들 위주로 짧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부연 설명하시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면접과 1차 시험이 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공부한 부분에서 다 면접에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무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요. 이것도 제 동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 줄로 끝났습니다. 개요는 항상 세 줄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의나 목적,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개요에 써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쓴 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전지 설비는 정전시 및 비상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지이며, 건축법이나 소방법 규정에 의해 예비 전원이나 비상 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정기 설비 설계 기준이나 성안당 출판의 최용규 교수님 책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설명드리는 문제는 축전지 충전, 방전 및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원리나 어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답안지를 써줄 때 또 점수를 좀 고득점을 맞고, 또 제가 학원 수업이나 또 스터디원들과 같이 공부할 때도 항상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공부할 때 자꾸 원리 하시는데, 원리를 따로 공부하시고 뭐 이론을 따로 공부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정리하는 문제에 필요한 원리가 있으면 한 세 줄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를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축전지의 원리를 이제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나는 연축전지의 원리가 이거다. 그냥 답안지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반응식, 충전, 방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반응식은 읽어드리겠습니다. PbO2 플러스 H2SO4를 충전이나 방전을 하면 PbSO4 플러스 EH2O 플러스 PbSO4를 통해서 이제 이게 충전과 방전이 되는 이제 반응식을 나타낸 겁니다. PbO2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산화 납입니다. 그리고 H2SO4는 그러니까 황산, 묽은 황산이고요. PbSO4는 황산납입니다. 그래서 H2O 수소와 PbSO4 이렇게 황산이 이렇게 충전과 반응을 해서 이런 반응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은 H2SO4에 이제 황산에 PbO2 납을 담그면 2V의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충전해서 2V의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고, 방전은 PbO2 과산화 납이
PbSO4 황산화납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방전한다는 것을 연축전지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원리를 설명했으면 축전지의 종류가 어떻게 있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연축전지, 알카리 축전지.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써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는 CS형, 완반전형, HS형, 급방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알카리 축전식은 포켓식, 그리고 소결식. 포켓식은 장시간 대전류 부하, 소결식은 단시간 대전류 부하에 이렇게 사용되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답안지에 간단히 보여주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 번째 축전지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축전지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는 축전지 설비에는 축전지 용량도 산정해야 되고 충전기 용량도 산정해야 되고 세 번째 축전지 충전 방식, 네 번째 축전지 위치 설정 방법, 다섯 번째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돼서 저는 크게 5가지를 공부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축전지 용량 산정의 부제목인데요. 소제목입니다. 부하 특성 결정 고려, 방전 시간 결정, 부하 용량 및 방전 전류 상정. 이거는 그 두음 문자로서 이 축전지 용량 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적어 놓은 거고, 이것도 이제 10점짜리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하 특성 결정 고려는 정상 부하는 유도등, 비상등, 내가 어떤 부하를 쓸 거냐, 그리고 변동 부하는 UPS 발전기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부하인가에 대한 부하 특성을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이제 방전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축전지가 어떻게 방전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최대 부하 시간을 적용해서 방전 시간은 축전지는 최소 소방 부하는 30에서 60분 이상, 건축법은 이제 10분 이상 이렇게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법규에 내에 있는 방전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하 용량 및 방전 전류 상정. 부하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하 용량은 이제 최대 부하 전류는 V분의 PA, 그 부하 용량입니다. 전격 전압분의 부하 용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전류가 필요한지 부하 전류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하 특성 곡선 작성인데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부하 특성 곡선도 이제 이게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냐, 아니면 감소 후 증가하냐, 방전 전류가 감소하는 패턴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고려해서 적용했다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허용 최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축전지는 주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 최저 온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도가 낮으면 방전 특성이 낮아진다. 최저 5에서 10도, 추운 지방은 마이너스 5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방전 특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설비를 놓을 때 그 주위 온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방전 특성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게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허용 최저 전압입니다. 이거는 10점짜리도 축전지 허용 최저 전압에 대해서 쓰시오 하는데, 허용 최저 전압의 정의는요, 최저 전압 중에 최고값의 축전지와 부하 사이의 전압 강화의 합을 허용 최저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제가 서브노트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부족한 정의 같은 거는 위에 쓰고, 제가 저의 동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만 정확히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허용 최저 전압은 허용 최저 전압 플러스 허용 전압 강화 나누기 셀수로 해서 허용 최저 전압을 구합니다. 그리고 셀당 요구되는 최저 전압은 허용 최저 전압 나누기 셀수로 셀당 요구되는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나와도 이 공식에 대해서 대입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 환산 K값, 이것도 또 10점짜리로 가장 많이 출제되죠. 용량 환산 K값이 뭐냐? 그거면 이제 용량 환산
값에 대한 개요의 정의를 써주고 이 부연되는 설명을 풀어서 설명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용량 환산 K값은 축전지의 종류, 형식, 방전시간, 최저온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게 용량 환산 K값입니다. 보수율은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아셨겠지만 이제 저희도 중요하게 보수율을 고려합니다. 경련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보상한 값,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0.8을 적용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기기사와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요. 전기기사를 공부하고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면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 산정도 이게 전기기사 때 많이 풀어보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에 의해서 풀어 쓴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쓰고 싶어도 지금 용량 산정만 쓰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용량 산정을 좀 깊게 물어보면 이런 부분을 풀어서 쓰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중제목 2번에 이제 충전기 용량도 산정해야 됩니다. 축전지 용량 말고 충전기 용량, 정류기 용량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류기 용량 P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효율 곱하기 10의 3승분의 정류기의 충전 전압, 정류기의 충전 전류를 곱해서 용량을 구합니다. 충전기 용량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까지 구하면 이제 축전지의 충전 방식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뭐 균등 충전 방식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키워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충전도 있고 급속 충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동 충전 방식, 균등 충전 방식, 세류 충전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또 별도로 충전기의 충전 방식 해서 보급, 부균, 세표정 해서 그 충전기의 충전 방식에 대해서 보통 충전은 뭔지, 급속 충전은 뭔지, 부동 충전은 뭔지, 균등 충전은 뭔지, 세류 충전은 뭔지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 충전 방식을 적용하여 항상 균등하게 충전한다. 저는 그래서 충전기의 충전 방식을 이렇게 고려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축전지 용량과 그리고 정류기 용량 등이 산정되면 우리는 다 됐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전지 설계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축전지실 위치 및 설치 방법은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냐?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보시면 축전지실 고려사항, 이격거리, 옥내나 오개냐 이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거 어떤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에는요, 첫 번째 건축적 고려사항, 전기적 고려사항, 환경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 고려사항은 집중 하중에 견디는 바닥 구조 및 내산성 알칼리 도장을 실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적 고려사항에는 수변전실 인접 장소, 충반전 감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고려합니다. 충전지가 제대로 충방전하는지 이제 감시 CCTV 같은 걸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 고려사항은 당연히 유효환기 설치 및 물의 침입이 없는 장소라고 국토해양부 건축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정확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제 서브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축전지실 이격거리입니다. 이게 표로 있는데요.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전용실에 놓겠다. 기기는 축전시실, 열 상호간, 점검면, 기타면에서 최소 이격거리가 열 상호간은 600, 그리고 점검면도 600, 기타 필요한 부분은 1000 이렇게 해서 고려합니다. 그래서 옥내 설치시라고 이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전실은 1단 1열, 1열 2열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1단 1열 가열 배치할 때는 100, 600, 100 그리고 여기에는 800, 600, 800 이렇게 이격거리를 유지해서 축전지를 설치한다는 것들을 국토해양부에 있는 그림을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면 이제 이게 제대로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
축전지 폭발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축전지는 폭발 우려로 방폭함에 넣어 방폭 대책을 수립. 이거는 이제 설계자나 뭐 협의할 때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예산에 따라 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안지에는 우리가 안전성을 검토한다. 아, 돈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차후 문제거든요. 엔지니어고 기술사로서 이런 부분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방폭함이나 이렇게 해서 좀 안전 대책을 쓰겠다. 이런 것도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충전 장치 이상 시, 그러니까 전압 강화나 이렇게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면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운전될 수 있겠다 한 부분은 안전성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다시 적은 건데요. 축전지 용량 산정 시 선정값의 여유를 적용하여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축전지를 통해 사용할 때 그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안전 여유를 적용하겠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프로 적었다 막 볼펜으로 적었다 했는데 축전지니까 뭐 DC 차단기, 뭐 DC 케이블의 허용 전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 적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제 서브노트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거니까요. 결론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볼펜으로 적는 것보다는 좀 지저분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프로 적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정확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전지 설비는 축전지 용량 산정 시 여유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상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관리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고려한 거는 축전지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는 축전지 방전 및 원리 및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크게 축전지 용량 산정, 그리고 두 번째 충전기 용량 산정, 세 번째 축전기 충전 방식, 네 번째 축전기 위치 및 설치 방법, 그러니까 건축적 고려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된 책은 성안당 책하고 국토해양부 설계기준, 그리고 전력기술인협회 잡지를 통해서 이 서브노트를 작성했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